안녕하세요. K입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2000년 전에 한 말이다. 비슷한 시기에 동양에서도 식약 동원이라 하여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먹은 것이 나를 만든다. 21세기의 획기적인 약은 음식이다. 환자에게 약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것이 음식이다. 등등의 표현이 다 같은 맥락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질병의 치료에 있어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음식이 곧 약이요. 약은 음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동서고금의 지혜가 일깨워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물의 총량은 평균 1048g이다. 삼시세끼 챙겨 먹는 밥과 반찬, 수시로 먹고 마시는 간식과 차, 술과 안주, 매일 1kg이 넘는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얻는다. 문제는 음식물을 통해 영양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명 활동을 방해하는 독소가 함께 들어온다. 근래에는 영양은 없고 독소만 가득한 음식도 많다. 그런 만큼 몸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이로운 음식을 취하는 것, 이것이 건강관리의 기본이다. 걷고 또 걷다. 사람에게는 걷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역시 의학의 아버지는 다르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강조한 데 이어 걷기의 중요성까지 설파했으니 말이다. 더구나 2500년 전, 그때는 걷는 게 삶이고 생활이던 시대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걷기를 강조했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당시에 비해 10분의 1, 어쩌면 100분의 1도 걷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걷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걷기의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루 30분 이상 걸으면 혈액순환 같은 심혈관계 기능, 호흡기 기능, 면역 기능, 허리와 다리의 근력 등 신체의 모든 기능이 증진된다. 체내에 쌓인 노폐물도 배출된다. 그래서 걷는 것을 건강의 기본으로 삼는다. 걷기의 효과는 특히 암 환자에게는 절대적이다. 체내에 산소가 부족할 때 암세포가 생기고 성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이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걸을 힘만 있다면, 아니 없는 힘을 짜내서라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음식 관리와 더불어 운동을 병행키로 한 나는 걷기부터 시작했다. 몇 년 전까지 조기 축구회에 가입해 공을 찼고 근래에는 탁구를 쳤지만 다 미루고 걷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 걷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말도 감안했지만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반복과 지속, 그것이 운동 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이었다. 시간은 아침 5시를 택했다. 식물들이 산소를 가장 많이 내뿜는 시간인데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대였다. 아침 식사 및 출근 시간도 감안했다. 코스는 우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소담숲과 스포츠 파크를 택했다. 숲이 우거지고 초목이 많아 공기가 맑고 깨끗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운 등산로로 폭을 넓혔다. 그때부터 나는 걷기 시작했다. 아침 5시면 정확히 집을 나서 걷고 또 걸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걸었고 눈이 오면 모자를 뒤집어 쓰고 걸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해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처럼 나 또한 5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다. 다만 칸트가 한 곳을 정해 매일 그 길을 걸었다면 나는 주변에 있는 여러 길을 번갈아 걷는 것이 달랐다. 마을 뒤편에 야트막한 동산을 따라 이어진 산길, 경사가 완만해 걷기에 좋고 길이도 짧아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돌아올 수 있다. 아침 산책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길이다. 입구를 지나 산길로 접어든다. 새벽 기운을 받은 초목이 피톤치드를 내뿜으며 반긴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양팔을 벌려 심호흡을 한다. 10억 개가 된다는 폐포에 산소가 골고루 공급되도록 단전에 힘을 주고 2번, 3번 반복한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상쾌해진다.
그렇게 1시간 남짓 걸어 집으로 돌아오면 바로 앞에 있는 스포츠 파크로 향한다. 운동기구가 설치된 야외 마당에서 팔 운동, 가슴 운동으로 하체에 비해 덜 움직인 상체를 단련한다. 기구를 옮겨가며 이마에 땀이 벨 정도로 반복한다. 그런 다음에야 목에 두른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집으로 돌아온다. 저녁에는 하던 대로 탁구를 쳤다. 일주일에 2~3번씩 땀이 흠뻑 나도록 열심히 쳤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탁구장 출입이 어려워져 저녁 또한 걷는 것으로 바꿨다. 식사를 한 뒤 산책 삼아 3~40분 가볍게 걸었다. 하루 1만 보를 목표로 삼았다. 아침에 7,000보, 저녁에 3,000보 정도로 했다. 적당한 목표였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만 보 이상 걸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걷고 있다. 걷기 플러스 공부하기. 나의 걷기는 조금 특별한 면이 있다. 유튜브 검색으로 시작한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걸을 시간이 되면 휴대폰부터 꺼낸다. 유튜브에 접속해 듣고 싶은 강연이나 강의를 찾아 오디오 파일로 내려받는다. 아들이 사준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파일을 재생해 듣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야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선다. 아침 저녁으로 걷는 것이 습관화되면서 걷는 시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하루 2시간이면 일과의 1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시간이다. 내 몸을 관리하는 귀한 시간이지만 걷기만 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공부였다. 걷는 동안 오디오를 통해 공부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음식과 몸에 대해 공부하고 있으니 걷는 시간을 활용해 효과를 높이자는 생각이었다. 유튜브는 정말 무한의 세계였다. 그때부터 나는 걸으면서 들었고 들으면서 걸었다. 이해가 어려운 것은 몇 번이고 반복해 들었다. 그러자 식사 시간에 이어 또 하나의 공부 시간이 만들어졌다. 식사 시간 3시간에 걷는 시간 2시간, 적어도 매일 5시간씩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의 폭과 내용이 확대되었다. 음식과 신체에 집중되었던 것이 마음과 영성 등 내면의 심리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심리학을 비롯해 사상과 철학, 종교, 문학 등에 관한 강연이나 강의를 더 많이 찾고 더 자주 듣게 되었다. 건강과 질병이 몸의 문제인 동시에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정신신체의학에 의하면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따로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우울, 불안, 분노 같은 감정이 신경 내분비계를 통해 생리활동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신체의 생리활동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대한 치유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마음 공부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그 방안으로 걷는 시간을 활용했다. 독서 채널을 비롯해 심리, 명상, 철학, 문학에 관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걸을 때마다 들었다. 듣기 위해 걷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신체와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했다. 공부를 할수록 몸 관리에 있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몸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마음을 관리하는 데에도 심혈을 쏟았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밝고 활기찬 기분을 유지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 정체도 없이 바람처럼 떠도는 마음인지라 붙잡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조금만 방심하면 슬그머니 달아나고 의식적으로 붙잡고 있어도 어느 순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밝고 활기찬 기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걷기와의 연계를 생각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걷고 있으니 그때만이라도 의식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자는 걷기를 할 때 마음에 드는 장소를 골라서 자신에게 맞는 긍정적인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 장소들이 힐링의 장소, 명상의 장소 등등 자신만의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 몸이 좀 찌뿌둥하거나 기분이 울적할 때는 일부러 그곳을 찾기도 했다는 거예요. 참 걷기를 하다 보면 정말 자신만의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의 걷기도 더욱 즐거운 걷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도 없이 약물도 없이 사라진 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알아야 이긴다라고 생각해서 몸 공부부터 시작하고 음식 관리, 습관 관리, 마음 관리로 어느 날 기적처럼 사라진 암. 그래서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큰 위기에서 벗어나와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것도 180도 바뀌어버린 저자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아, 정말 대단하시죠? 우리에게 정말 많은 영감과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진정한 의사는, 진정한 주치의는 바로 내 안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정말 깨닫게 해주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의 주치의로서 더욱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